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내용은 주요 경제 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 30분에 주요 경제 지표인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는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물가 지표 중 한 개입니다. CPI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2.5%가 상승했고 전월 대비해서도 0.4%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내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프만 보더라도 현저하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식품 물가는 전월 대비해서 0.1%가 상승했고 에너지는 0.8%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5%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거비는 스티키한 항목으로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원 CPI를 살펴보면 근원 CPI는 예상치인 0.2%보다 0.1% 높은 0.3%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에서는 빅컷,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의 폭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 발표에서 25bp 금리 인하가 87%까지 상승했고 50bp 금리 인하는 13%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건 25bp건 금리 인하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도 어제 56K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형성했지만 오늘 반등세를 보이며 58K 부근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심리적인 저항 라인인 60K를 FOMC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55K, 56K, 57K 이런 식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의 금리 결정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고 이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CPI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녁 9시에서 9시 반 사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물 투자나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의견들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팔로워 10만 명을 보유한 트레이더인 닉은 금리 인하는 M2 통화량의 증가와 맞물려서 암호화폐 시장을 강세장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암호화폐의 가격은 단순히 금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인 M2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초록 색깔의 글로벌 M2 통화량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의 차트의 움직임이 커플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24년 3월까지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M2 통화량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곧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고 M2 통화량의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암호화폐로 해당 유동성이 투입이 되면서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옵션 데이터입니다. 대리빗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옵션 상품 중 행사 가격이 가장 높은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 100K의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100K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금리 인하로 인한 M2 통화량의 급증, 그리고 콜옵션의 증가로 기관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리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플이 리플레저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일정을 발표했는데 Fix AMM 버전 1.1이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명 그대로 오토메이트 마켓 메이커 기능인 AMM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나 수정을 가능하게 해서 탈중앙화 거래를 리플레저 상에서 가능하게 하는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에서 거래자들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플레저의 제한은 검증자나 노드의 동의를 80% 이상 얻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현재 투표권 35개 중에 29개가 찬성을 하면서 82%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로써 제한이 통과가 되었고 14일에 활성화 대기 기간에 돌입을 했으며 9월 24일 메인넷 반영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리플의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BTC의 외환 및 암호화폐 수석 전문가인 진달은 크라켄 거래소의 리플 차트를 통해서 리플의 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0.5325달러의 지지선에서 강한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달은 가격이 상승할 경우 0.54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 라인을 돌파할 경우 0.5680달러를 넘어서 0.6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0.5달러냐 0.6달러냐가 문제가 아닌 SEC와의 소송이 잘 마무리될 경우 1달러 이상까지도 단숨에 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움직임 정도로만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플의 온체인 분석 데이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의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한 리플 수량이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거래소가 보유한 리플의 수량은 258만 개이고 가격은 132만 달러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내에 보유량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리플의 매도 압력이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8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게 SEC가 제시한 벌금에서 94%가 감소한 1.25억 달러의 규모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SEC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리플은 SEC로부터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이 현재 거래소의 리플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일본 최대 전력 기업인 도쿄전력이 비트코인 채굴 계획을 발표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의 자회사인 아질에너지엑스는 재생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용되지 않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아질에너지엑스는 일본의 군마와 토치기현의 태양광 발전소 근처에 비트코인 채굴 기계를 설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질에너지엑스는 잉여 전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현재 24만 기가와트의 전력이 낭비되고 있고 그 중에 10%를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할 경우 연간 2.5조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을 비롯한 남미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해시레이트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적 참여가 이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테더와 관련된 소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더가 23년 62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수익인 55억 달러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더는 미국 정부의 채권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상태로서 24년에도 상반기에만 52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더는 수익금의 15%를 비트코인을 매수함으로써 보유량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더는 75,354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수익률을 보면 왜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을 갑작스럽게 참여하게 되었고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더의 또 다른 호재 소식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가 남미의 농업 대기업인 아데코아그로의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1.2억 달러 규모의 1004만 8,249주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이는 아데코아그로의 전체 주식 중 9.8%에 해당하는 지분입니다. 테더는 이번 매수를 통해서 아데코아그로의 규모면에서 세 번째로 큰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아데코아그로는 2002년에 설립한 아르헨티나의 최대의 우유와 쌀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12억 달러 규모로서 작은 편에 속합니다. 테더의 CEO는 이번 지분 매입을 발표하면서 토지를 중요한 자산 클래스로 보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기존 투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토지는 본질적으로 희소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해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과 블록체인의 테더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데코아그로가 RWA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테더가 주식을 매수한 게 아닐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데코아그로는 아르헨티나 소재 기업인 아그로토큰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그로토큰은 곡물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공급품과 기타 자산을 저장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250개 이상의 기업들과 7천만 달러 이상의 토크나 거래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총 23만 톤의 곡물을 토크나했습니다. 또한 곡물로 표시된 자체 통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스테이블 코인인 소야, 코라, 웨아의 개발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그로토큰은 스페인의 대형 은행인 산탄더와 협력해서 토큰화된 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출시하기도 한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테더는 RWA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와 곡물을 토큰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그로 토큰의 지분을 보유한 아데코아그로를 투자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RWA 시장은 블랙록이 강하게 밀고 있는 분야이고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인 비들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4개월 만에 5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테더도 RWA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앞으로 RWA 테마주 하나쯤은 보유하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에서 큰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벤트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